최소한의 자재를 사용해서 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만들었다가 이것이 부서져요. 그럴 수 있지.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럴까요? 하지만 버추얼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전자파 눈에 보이시나요? 절대 안 보이죠.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개발하는 데 있어 굉장한 베네핏이 될 겁니다.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눈에 보이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게 버추얼 트윈 세상인 거죠. 가상의 환경에서 실제와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니까 가상의 세계와 실제 세상의 갭을 0으로 맞추는 게 목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홍재 기자입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시뮬레이션이라던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최근에는 AI가 도입이 되면서 현실과 디지털이 완전히 융합되는 이 믹스의 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 중간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를 오늘 방문을 해봤는데요. 다소 시스템 코리아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정운성 대표님, 그리고 이승철 대표님, 신효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대표처럼 일하라고 해서 전부 다 직함을 대표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요 대표님들 중에서 진짜 대표님도 계세요? 안 계세요?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다 대표고 대표이사 한 명 있습니다. 아, 대표이사. 네. 정운성 대표이사님, 그 다음에 이승철 무슨 대표시죠? 기술 대표입니다. 아, 기술 대표는 기술 쪽을 말씀해 주실 거고, 신효주 기술 대표님. 아, 기술 대표님. 네네. 기술을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전체 사장님으로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지금 좀 이렇게 번쩍번쩍한 공간에 와 있는데, 티타임즈가 이렇게 현장 방문을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이거 어떤 공간입니까? 이 공간은 줄여서 3DEC, 3D 익스피리언스 이그제큐티브 센터라고 해서 고객분들이 방문했거나 혹은 버추얼 트윈에 관련해서 혹은 저희 솔루션에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솔루션을 활용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실제 한번 체험해보고 또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체험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크린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많은 것들을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 여기 보니까 3D 관련해서 뭐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다소 시스템이 버추얼 트윈과 관련된 회사다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디지털 트윈이 있잖아요. 그럼 버추얼 트윈이랑 디지털 트윈은 뭐가 다른 겁니까? 디지털 트윈의 시작이 기존에 있던 공장을 그대로 가상화시켜서 그 공장에 대한 최적화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을 했다면, 저희의 스타팅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없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저희는 가상화하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인 약간의 차이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버추얼 트윈이란 기술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버추얼 트윈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가상 환경에서 무한하게 조합을 해서 또 이걸 구현을 하고 또 평가를 사전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모업,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이걸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또 절감시킬 수가 있겠죠. 개별 파트들까지도 이제 버추얼 트윈으로 또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배터리의 화학적 변화라든지 혹은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의 내구성과 같은 부분 또한 이제 분자 수준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자동차 전체의 안전성 테스트도 가상 환경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 주행 조건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혹은 자동차가 충돌되었을 때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요소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조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사실 3D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수치로만 입력이 돼도 되는 거고, 현실의 이 구성 요소를 디지털 상에서 확인해보고 뭔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디지털 트윈인데, 이게 버추얼 트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뉴스 보고 이러면은 막 자동차 설계하고 이럴 때 막 3D로 돌아가고 그런 거 설계 단계부터 그 안에 부품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테스트까지 해보시고 막 승차감까지 해보고, 그럼 그 안에 새로운 월드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게임 안에서도 공뻥 차면은 물리법칙이 적용이 돼서 정말 찰 때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버추얼 트윈이 현실을 진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게임 엔진은 인간이 느꼈을 때 실제 같다라고도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에서 아마 패러디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벽을 타고 지나간다든가 벽을 뚫고 지나간다든가 실제로 갑자기 어딘가 날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게임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걸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버추얼 트윈은 현실을 반영하고 실제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실제 상황을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임 엔진에서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실제보다는 더 빠른 응답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실제와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메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게임을 하면서도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물리 법칙이라고 하면은 딱 그냥 네 글자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현실 디지털을 넣는다는 거는 너무 많은 반영 요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좀 상상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도 이게 반영이 된다.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휴대폰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개발하는데 휴대폰 통신이 잘 되어야 해요. 근데 여기 통신이 된다라는 건 전자파가 서로 왔다 갔다 교신한다는 얘기죠. 혹시 전자파 눈에 보이시나요? 절대 안 보이죠. 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필요도 없죠. 하지만 휴대폰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전자기파가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받는지를 시각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버추얼 트윈 안에서는 이런 전자기파의 흐름을 실제로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쓰는데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발열이 심해요. 그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발열량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버추얼 세상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개발하는 데 있어 굉장한 베네핏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온도를 좀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버추얼 트윈 세상인 거죠. 와, 그러면 아날로그 세상의 것을 디지털 안에서 볼 수 있다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도 이 안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땡기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가 물을 가둬서 댐을 만듭니다. 그런데 댐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최소한의 자재를 사용해서. 그래서 아주 얇게 만들었다가 이것이 부서져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럴까요? 이건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절대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버추얼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술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막 엄청난 수학식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상상이 안 돼요. 수학으로 생각하시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수학이 수많은 공식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자가 볼 필요는 없죠. 단지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것들을 다 처리해 버리는 거죠. 멋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면 갑자기 없던 데에서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많은 뭔가 레이어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이 다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가 막 고도화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다양한 원래 요소들이 있었어 갖고 이게 다 좀 믹스되면서 지금 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다소 시스템은 원래 시작은 다소 항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라팔 전투기, 미라주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전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투기도 만들다가 잘못해서 날렸는데 사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테스트를 갖다가 가상의 공간에서 해봐야 되거든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 해보는 작업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했었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바깥에다가 상용화시켜도 괜찮겠다 싶어서 나온 회사가 다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기본적으로 3D 기술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버추얼 트윈 오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버추얼 트윈을 간단히 본다 그러면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이든 뭐 그게 도시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미리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처음에 이 버추얼 트윈의 시작을 굳이 얘기한다면은 저는 그 보잉사 그 777 항공기 제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잉 777 같은 경우는 보잉사에서 저희 회사에 요청을 한 게 뭐냐면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그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제품 없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냐 하는 과제를 한번 준 거죠. 그래서 같이 일단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해서 처음에 만든 게 디지털 목업이라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상태에서 조립을 해본다는 거예요.
목업, 디지털 목업을 통해서 비행기 한 대분을 전체를 조립을 한번 해보는 거죠. 비행기 한 대분이라고 하면은 뭐 볼트 너트까지 시작해서 다 전부 다 보잉 777이라는 기종이 버추얼 트윈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든 제품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이렇게 막 직접 만들어보고 날려보고 뭐 이렇게 된 손으로 건가요? 그리고 그리고 예전 보면은 다 도면이라는 걸 이렇게 그려서 네네네. 예, 그거를 그대로 제조 현장에서는 그걸 보고 기술자분들이 형태를 맞추고 막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까 수학 얘기도 말씀하셨지만은 3D 모델이라는 건 전부 다 안에는 수학입니다. 이 안에는 다 수학과 수학 공식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리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물건과 가장 근접하게 그대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단은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좀 멋있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말씀하셨고 또 큰 거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세밀한 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 심장을 이제 3D로 모델링한 사례가 있어요. 이제 인간의 실제 심장을 3D 시뮬레이터로 시각화하여 테스트를 하는 리빙 하트 프로젝트라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 역시 이제 인간의 심장의 어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을 다 정교하게 표현해서 어떤 의료업계 종사자분, 전문가분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심혈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런 질병들을 미리 검증해보고 또 조직을 변경해 가면서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또 수술하기 전에 미리 수술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수술하기 이전에 그렇게 가상의 심장에서 미리 한번 수술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 집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일단 기본적인 조건도 마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버추얼 트윈 같은 이런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와 수학적 알고리즘, 굉장히 많은 어떤 복잡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크게 이제 플랫폼 단에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공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창기의 플랫폼을 시장에 나온 게 2012년도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2012년도에 그 당시에는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을 때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그 당시부터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많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그 당시부터 고민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은 버추얼 트윈이라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충분하게 저희 판단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카티아, 뭐 솔리드웍스 이쪽으로는 부분적으로 써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들으시면 저 정도까지 됐어?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한번 좀 설명을 드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것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한번 가능할까요? 다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의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여기 있는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브랜드라는 개념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카티아, 솔리드웍스, 뭐 에노비아, 델미아 이런 것들이 저희의 브랜드들이죠. 브랜드 하나하나가 각각의 다양한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카티아나 솔리드웍스는 주로 디자인 영역, 설계 영역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영역은 저희 시뮬리아라는 브랜드, 그리고 데이터 처리라든가 시각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넷바이브스와 에노비아라는 브랜드가 맡고 있고, 공장 자동화, 공장의 어떤 버추얼 트윈 이런 쪽은 이제 델미아라는 브랜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각각 다 성장을 해오고 각각 다 개발을 해오고 있었어요. 3D 익스피어런스라고 하는 거대한 통합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저같이 이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생각에서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거를 딱 틀면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안 돌려도 그 안에서 다 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자는 구별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솔리드웍스를 쓰고 있고 나도 모르게 카티아를 쓰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틀어서 사실 그 안에는 네이버 페이도 있고 네이버 쇼핑도 있고 뭐 하는데 나는 그냥 네이버 쓰고 있어라고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하고 계시다 보면 그 안에 원래 다소가 서비스하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는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렇게 저희보다 더 쉽게 설명하시는. 아, 예,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궁금한 건 뭐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설계를 안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안 할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왔었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안 떠올려져요. 그럼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 실제 산업에서는 원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한데 아까 처음에 비행기 설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수 없었을 때는 그럼 비행기 설계 어떻게 했던 겁니까? 우리가 제도판에서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에서 가지고 일단은 생산 쪽에서 생산 기술자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생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문제는 도면을 그리고 생산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와야 되잖아요. 다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지금은 뭐냐면 점점 이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앞단계에서 그리고 그 앞단계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한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그 용어를 프론트 로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조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앞단에서 모든 그런 어떤 작업들에 대한 테스트를 갖다가 다 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 쪽에서는 굉장히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하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런 과정들이 일단은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이제 첨단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은 점점 제품도 더 복잡해지고 생각해 보시면 현재는 또 이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하나 생산하더라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폐기물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나오나 요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니면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제로화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 앞에 이제 설계라는 단계, 그러니까 제품을 구상하는 거죠. 설계라는 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검토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런 기본적인 버추얼 기술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단에서 고려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게 계산이 됩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 가상의 환경에서 실제와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니까 가상의 세계와 실제 세상의 갭을 0으로 맞추는 게 목표거든요. 물론 지금은 0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고려한 그런 어떤 순환 경제 상황에서의 제품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다 준다던가 버추얼 트윈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기술들이 없었으면 어찌 본다면은 굉장히 어려웠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정도로 되면요, 엄청 좋은 컴퓨터 있으면 도시 하나 돌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스마트 도시잖아요. 스마트 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은 도시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 근데 도시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도시 전체가 컴퓨터 안에 전부 다 데이터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봐서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알려면 기본적으로 3차원으로 3D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 데이터와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스마트 도시라는 게 구현되고 스마트 도시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은 일반 주민들, 인간의 삶을 좀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하는 게 목적인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가 환경을 고려한 또 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즘 나오는 큰 기술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기술을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축으로 가지만 또 하나 큰 축은 클라우드로 제공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데이터들을 다 소화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적인 값,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도 살고 좀 더 일단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도시가 돌아갑니까? 그럼요. 지금 과거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했던 게 싱가포르 도시. 그래서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 싱가포르 도시를 이렇게 3차원화해서 돌려보고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바로 그 해안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의 혹시라도 모르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빨리 대피를 시키고 많이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예.
옛날에 뉴스 보면은 영화관 이런 데서 땅 재고 100명이 나가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실제로 사람 갖고 해보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냥 다 시뮬레이션으로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하나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그게 무슨 케이스가 다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3차원으로 일단 데이터를 전부 다 만들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렇다 보면 이걸 통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오셨을 때 앱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스마트폰이 지금 정도 사용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나요? 못하죠. 쓰레기통에다가 종이 던지는 거 게임하고 있었는데요. 뭐. 처음에 했을 때 그거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사진 이렇게 손으로 그 정도가 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 없으면 생활을 못하다시피 마찬가지로 그게 플랫폼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플랫폼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도시 정도까지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아직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죠.